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새벽, 한 여성이 서둘러 집을 나섭니다. 차에 올라탄 그녀는 초조한 표정으로 가속 페달을 힘껏 밟으며 어딘가를 향해 질주하는데요. 마침내 도착한 곳에서 차 문을 닫기도 전에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쫓아오는 것처럼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질주하는 이 여성.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라고 해요. 29살이고 미국 몬태나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이곳은 겨울이면 영하 20도를 밑도는 날씨가 흔하고 눈도 많이 내리는 정말 추운 곳이에요. 하지만 그동안 저는 이런 추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전기세가 워낙 비싸기도 하고 집도 오래돼서 난방비를 아끼려다 보니 항상 집 안에서 두꺼운 옷을 껴입고 지내곤 했어요. 몸이 움츠러들 정도로 추운 날엔 손끝이 시리고 발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 때도 많았어요. 따뜻한 난방이 없는 집에서 저녁이면 이불을 몇 겹이나 덮어야 겨우 잠들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런 날조차도 추위에 잠에서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매일 겨울을 보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답니다. 제가 사는 마을 대부분의 사람들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오래된 주택이 많고 전기세가 부담스러워 난방을 최소화하며 지내는 경우가 흔하죠. 사람들은 추운 겨울을 버티기 위해 두꺼운 옷과 담요에 의존하고 저처럼 따뜻함을 갈망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추위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작년에 큰 결심을 하고 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사실 이 여행의 계기는 제게 특별한 만남에서 시작됐어요. 몇 년 전, 저는 제 직장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그 과정에서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국제 박람회에 참가할 기회가 생겼어요. 이 박람회는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이 각자의 문화와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였고 저는 지역 경제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배우고 네트워크를 넓히기 위해 파견된 거였죠. 그곳에서 한국에서 온 소희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었죠. 그녀는 한국 문화와 기술을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부스에는 한국 전통 가옥 모형과 함께 온돌 난방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 작은 전시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소희는 제게 온돌이 한국 겨울의 필수적인 난방 방식이며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얼마나 편안한지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며 시골에 있는 할머니 집에서 보낸 겨울날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눈이 소복이 쌓인 바깥 풍경을 온돌방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따끈한 방에서 할머니가 까주신 귤을 먹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말이에요. 또 어떤 날은 온돌방 구석에 앉아 군고구마를 먹으면서 만화책을 읽는 시간이 그녀에겐 최고의 즐거움이었다고 했죠. 그런 기억들이 소희에게 온돌의 따뜻함을 넘어선 특별한 의미로 남아있다고 말했어요. 그 진심 어린 대화가 저를 감동시켰어요.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그런 추억들이라 도대체 어떤 느낌일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상상만으로도 그 따뜻한 온돌방에서 귤을 먹고 군고구마를 먹으며 만화책을 읽는 장면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죠. 소희는 제가 박람회장에서 한참 돌아다니느라 피곤해 보였는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더니 따뜻한 한국 차를 건네줬어요. 이거 드시면 좀 나아질 거예요. 그 말에 차 한 모금을 마시는 순간 몸과 마음이 함께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차를 건네주며 온돌처럼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최고잖아요.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국의 음식, 전통, 그리고 생활 방식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고 특히 온돌이라는 한국식 난방이 얼마나 실용적이고도 매력적인지 알게 되었어요. 소희의 친근하고 유쾌한 설명은 단순히 지식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 마치 한국의 따뜻한 겨울 한가운데로 저를 데려가는 것 같았어요. 소희의 이야기는
제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진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언젠가는 나도 한국의 온돌방에서 귤과 군고구마를 먹는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소희와의 그날의 대화는 단순히 박람회장에서의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저에게 한국에 대한 첫걸음을 내딛게 한 특별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박람회 이후에 소셜미디어로 소희와 친구를 맺고 주기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이어갔고 소희도 언젠가 꼭 한국에 와서 직접 경험해보라고 추천했고 하루빨리 제가 한국에 놀러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고민만 하다가 작년에 마침내 용기를 내어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친구 소희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때마침 겨울에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소희네 집 온돌 덕분에 매일매일이 마치 꿈속을 사는 것 같았어요. 바닥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온몸을 포근히 감싸주니 하루 종일 얼어붙었던 마음까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따뜻한 온돌방에서 시작하는 하루가 너무 즐거웠고 밤에는 편안히 눕기만 하면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소희와 함께 한국에서 보낸 시간도 정말 즐거웠어요. 그녀는 저를 한국의 핫플레이스로 데려가며 요즘 유행하는 놀이 문화를 알려줬죠. 한 노래방에서는 최신 K-팝을 부르며 춤추는 재미를 느꼈고 전에는 몰랐던 제 흥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인생 네컷이라는 사진도 함께 찍었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거리의 포장마차에서 처음 순대를 보았을 때 솔직히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투박하게 생긴 겉모습은 마치 정체 모를 무언가가 뭉쳐져 있는 듯했고 속에 들어있는 검은색 재료는 한눈에 보기에도 낯설고 이상해 보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 봤을 땐 이게 진짜 음식이라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겉으로는 마치 어디서 본 똥 조각처럼 보이기도 했고 마음 한구석에서 도저히 입에 넣을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저걸 먹으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쳤죠. 소희가 순대는 꼭 먹어봐야 한다며 강력하게 추천했지만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는 제 모습에 소희는 웃으며 한 입만 먹어봐.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했죠. 결국 소희의 강력한 설득에 못 이겨 순대를 한 조각 집어들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입에 넣는 순간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제 모든 의심이 사라졌어요. 와, 이게 순대야. 정말 맛있다. 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죠. 매콤한 떡볶이 소스에 찍어 먹으니 그 조합이 완벽했어요. 처음에는 겉모습 때문에 망설였지만 한 번 맛을 본 후에는 순대의 매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답니다. 소희는 어떻게 제가 순대의 매력에 빠질 것을 장담할 수 있었던 걸까요? 너무 신기해서 물어보니 소희 주변에 외국인 친구들이 정말 많았는데 순대를 처음 본 외국인 친구들은 한결같이 저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가 억지로 한 입을 먹은 순간 태도가 돌변했대요. 그 모습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순대의 매력에 빠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순대도 정말 어메이징했지만 길거리에서 맛본 붕어빵은 잊을 수 없었어요. 뜨거운 팥소가 듬뿍 들어간 바삭한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도 입안이 따뜻하게 달아오르며 행복이 밀려오는 느낌이었죠. 지금도 가끔 추운 날이면 그 붕어빵이 떠올라 미칠 듯이 먹고 싶을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소희에게 가끔 붕어빵 생각난다고 말하면 소희는 한국에서 이제 붕어빵을 파는 곳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왜 안 파는 거야? 라고 되물었더니 붕어빵을 길거리 노점에서 파는 것이 한국에서는 불법이라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졌다는 거예요. 소희는 웃으며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는 붕어빵을 쉽게 살 수 있는 동네를 붕세권이라고 부른다고 라고 알려줬어요. 붕세권은 붕어빵을 살 수 있는 세권의 줄임말로 그만큼 붕어빵을 파는 곳이 귀하다는 뜻이래요. 이 말을 들으니 그 맛있고 따뜻한 붕어빵이 더 그리워지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의 먹거리도 큰 매력이었지만
이번 한국 여행에서 단연 잊을 수 없는 기억은 따뜻한 온돌의 매력이었답니다. 미국 몬태나의 차가운 겨울을 떠올릴 때마다 한국에서 느꼈던 그 포근한 바닥의 온기가 떠오를 것 같더라고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마치 저를 감싸 안는 듯했죠. 추운 밤마다 잠들기 전 온돌방에 누웠을 때 느꼈던 그 평화롭고 아늑한 기분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다시 차가운 몬태나의 겨울을 정통으로 맞으며 살게 되었어요. 집 안은 다시 온돌의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전기세 걱정에 난방은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죠. 이불을 몇 겹 덮고도 추위를 막을 수 없어 손발이 시릴 때마다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한 바닥의 온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침대 위에서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며 온기를 찾는 저 자신을 보며 온돌방에서 누웠던 그 포근함이 너무나도 그리워졌답니다. 어느 날은 온기가 가득해야 할 집에서도 이렇게 춥게 지내는 것에 화가 나서 온돌을 제 집에도 설치할 수 없을까 고민해봤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집 구조나 예산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너무 실망스럽고 속상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한국인 친구 소희에게 털어놓았더니 그녀가 저에게 차선책으로 전기장판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한국 전기장판은 온돌만큼은 아니어도 충분히 따뜻하고 사용도 간편하다고 했고 전기세도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서요. 사실 저는 그동안 전기장판도 전기세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미국에서는 전기세가 계단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난방용 전기기기를 사용하면 겨울철에 월간 요금이 크게 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몬태나처럼 겨울이 길고 추운 지역에서는 이미 난방비가 상당한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였는지 한 번도 전기장판을 사용한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소희의 말을 전부 믿을 수는 없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바로 근처 마트로 달려갔어요. 다양한 전기장판 제품들이 있었지만 정작 한국 제품은 찾을 수 없었어요. 마트에 도착하니 다양한 전기장판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지만 정작 한국 제품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전기장판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의 중국인으로 보이는 판매사원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는 밝은 미소로 이 제품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한 우리 회사의 대표 상품이라며 중국 전기장판을 가리키며 능숙하게 설명을 시작했죠. 이 전기장판은 정말 가성비가 최고입니다. 온도 조절도 아주 세밀하고 디자인도 세련됐죠. 무엇보다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러더니 제품을 가리키며 이 전기장판은 중국에서 몇 초에 한 개씩 팔리는 대히트 상품이에요.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민장판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랍니다. 라고 덧붙이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죠. 제가 한국 제품을 찾고 있다고 말하자 그는 약간 비웃는 듯한 태도로 고개를 끄덕이며 아, 한국 제품이요? 한국 제품도 결국 다 중국에서 만드는 겁니다.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만 비싸죠. 왜 굳이 비싼 걸 사시려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말하며 제 말을 가볍게 흘려보냈어요. 그의 태도에 살짝 당황했지만 중국 전기장판의 가격도 저렴했고 어차피 한국 제품은 살 수도 없었던 터라 마음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는 이어 요즘 미국에서도 이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격은 한국 제품의 절반도 안 되는데 성능은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라며 손짓으로 제품의 기능을 하나하나 설명하더라고요. 낯선 브랜드라 처음엔 의심이 들었지만 그의 끈질긴 태도와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말에 결국 설득당해 아쉬운 대로 중국산 전기장판을 선택하고 말았답니다. 집에 돌아와 전기장판을 펼쳐 사용해보니 처음에는 생각보다 꽤 만족스러웠어요. 전원을 켜자마자 바닥이 금세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발끝까지 온기가 퍼지는 느낌을 받으니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추운 몬태나의 겨울을 견디기에 적합한 도구라고 느꼈어요. 저렴한 가격에 이 정도 기능이라면 꽤 괜찮은 선택이었다는 안도감에 살짝 미소까지 지었답니다. 전기장판 위에서 책을 읽으며 잠시나마 한국 온돌의 따뜻함을 떠올릴 수 있었던 시간은 오랜만에 누려본 소소한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답니다. 며칠 후 다리 쪽에 이상한 가려움증과 붉은 자국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서 생긴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까지 느껴져 자세히 확인해 보니 피부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부어오르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전기장판의 온도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지나치게 뜨거워진 탓에 저온 화상을 입은 거였죠. 그날 밤에는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을 만큼 가려움과 따가움이 심해져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어요. 의사는 저온 화상이라고 진단하면서 피부가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했어요. 처방받은 연고를 바르며 화상을 치료하려 애썼지만 매일 따갑고 쓰라린 다리를 볼 때마다 답답하고 화가 치밀었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상황에서 고객지원센터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메일로 문의를 보내도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고 결국 인터넷 리뷰를 찾아보니 이 회사의 고객 서비스가 형편없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이걸 왜 샀을까? 라는 후회가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전기장판은 사용한 지 며칠 만에 아예 작동을 멈췄어요. 심지어 이상한 타는 냄새까지 나기 시작했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고장난 전기장판을 바라보며 처음 기대했던 따뜻한 겨울은 커녕 매일 더 추운 현실과 싸워야 했답니다. 그렇게 화상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과 집을 오가는 날들이 이어지면서 전기장판 하나로 시작된 작은 문제가 제 겨울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제 상황을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로 올렸더니 놀랍게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같은 제품 사용하다 화상을 입었어요라든지 그 회사의 고객 지원은 믿을 게 못 됩니다. 같은 공감과 분노의 댓글이 쏟아졌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패담을 공유하면서 결국 다른 대안을 찾았다고 했는데 그 대안이 바로 한국 전기장판이었어요. 댓글을 남긴 사람들 중 몇몇은 자신이 한국 전기장판을 구하기 위해 겪은 고생담을 생생하게 전했죠. 한 사람은 새벽같이 일어나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도 물건이 금방 동나서 허탕을 쳤다고 했고, 다른 사람은 몇 번의 실패 끝에 겨우 구매에 성공했을 때의 기쁨을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기다림이 정말 헛되지 않았어요. 한국 전기장판을 사용해보면 왜 이 제품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점점 그 전기장판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갔어요. 댓글 중에는 한국 전기장판은 디자인부터 품질까지 다른 제품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한번 사용해보면 절대 다른 브랜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극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한국 전기장판을 어디서 구매했는지 물어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트에서 구매했다고 했지만 한국 전기장판의 인기가 워낙 높아서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특정한 날에만 물건이 들어오고 그날 오픈런을 해야 겨우 구할 수 있다는 말에 놀랐어요. 한 사람은 그날 마트 앞에 줄을 서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이 치열했어요. 물건이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거의 빛의 속도로 구매해 가더라고요라며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그 제품을 꼭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한국 전기장판에 대한 그들의 열정과 찬사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꼭 직접 경험해 봐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죠. 결국 수소문 끝에 한국 전기장판이 어느 한 마트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도 아침 일찍 그 마트에 가기로 마음먹었답니다. 한국 전기장판을 꼭 써보고 싶다는 욕구가 너무 강해서 그날 밤은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평소보다 한참 일찍 눈이 떠져서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마트로 향했죠.
꽤 일찍 도착했다고 생각했는데 마트 앞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장 먼저 도착할 줄 알았던 그곳에 벌써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 긴 줄을 보며 한국 전기장판의 인기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답니다. 줄을 서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핫커피나 담요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인기 콘서트 티켓을 사기 위해 줄 선 사람들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도 얼른 줄 끝에 서서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그날은 추위보다도 한국 전기장판을 손에 넣겠다는 열망이 더 컸어요. 줄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전기장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이 제품 진짜 좋아요. 작년에도 겨우 구해서 올 겨울 잘 썼다니까요. 저번에는 못 구해서 이번엔 꼭 사야 해요.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한국 전기장판이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겨울 필수템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드디어 마트가 열리고 사람들은 질서 있게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바심이 나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 차례까지 물건이 남아있기를. 그렇게 기다림 끝에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고 한국 전기장판을 손에 넣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포장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뿌듯한 마음이 가득했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상자를 꼭 안고 걸으며 마치 오래 기다린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설렜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기장판을 조심스럽게 꺼내 설치한 뒤 전원을 켰어요. 따뜻한 온기가 금세 바닥을 채우기 시작했고 저는 그 위에 앉아보며 중국산 전기장판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안정감과 품질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답니다. 우선 온도 조절 기능이 정말 섬세했어요. 중국산 전기장판은 온도가 지나치게 뜨겁거나 갑자기 식어버리곤 했는데 한국 전기장판은 제가 설정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줬어요. 바닥 전체에 고르게 퍼지는 따뜻함은 온도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했죠. 게다가 전기장판 위에 앉아있자니 이전에 겪었던 불편한 점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사용 중에도 아무런 소음이 없었고 재질 자체가 너무 부드럽고 고급스러워서 몸이 편안하게 감싸이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밤이 되어 전기장판 위에 누웠을 때는 정말 감동 그 자체였어요. 얇은 이불만 덮었는데도 추운 몬테나의 겨울밤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따뜻했고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죠. 이따금 화상 걱정에 신경이 곤두섰던 중국산 제품과는 달리 한국 전기장판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극찬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한국 전기장판을 사용한 첫날 밤이 지나고 나서야 왜 이 제품이 필수템으로 불리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겨울을 진정으로 따뜻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저는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다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며 제 만족감을 표현했답니다. 글이 올라가자마자 댓글이 쏟아졌는데 대부분이 너무 부럽다 라는 반응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전기장판을 사려고 했지만 구할 수 없었다거나 도대체 어디서 구했냐고 묻더라고요. 댓글을 읽으면서 한국 전기장판이 단순히 제게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미국 내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걸 실감했답니다. 몇몇 사람들은 한국 전기장판의 우수성을 경험한 이야기를 공유하기도 했어요. 한국 전기장판은 정말 품질이 남달라요. 다른 난방 기기로는 따라올 수 없는 따뜻함이 있죠. 라거나 전기세도 생각보다 적게 나오고 안전성도 뛰어나요라는 극찬이 이어졌어요.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이 몇 달 전부터 한국 전기장판을 구하려 했지만 품절 상태가 이어져 아직도 구하지 못했다며 이 제품의 희소성에 대해 한탄하기도 했죠.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보며 제가 가진 한국 전기장판이 단순한 난방기기를 넘어 진정한 겨울의 보물처럼 느껴졌답니다.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보며 이번 겨울만큼은 전기장판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
저는 저의 보물 같은 전기장판을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답니다. 할머니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당분간 우리 집에 와서 지내시게 되었는데 집에 도착하시자마자 추위를 많이 타시는 할머니가 방 안에서도 손을 비비고 몸을 웅크리시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결국 제 전기장판을 할머니께 내어드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전기장판 위에 앉으신 할머니는 금세 따뜻함을 느끼며 얼굴에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렇게 따뜻한 걸 왜 진작 안 썼니? 하시며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누르시는 모습이 아직도 떠오르네요. 그 후로 할머니는 전기장판 위에서 내려오시질 않으셨어요. 식사 후에도, 책을 읽으실 때도, 심지어 낮잠을 주무실 때도 그 위에 앉아 계시곤 했죠. 그런 모습을 보니 내심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제게는 소중했던 겨울 필수품을 잃은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께서 그 따뜻함 속에서 편안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어차피 저는 또 마트에 오플런을 하면 되니까요. 사실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추운 날씨에 줄을 서는 일이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할머니가 그 따뜻한 전기장판 위에서 웃으며 건강을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할머니가 건강하기만 하시다면야 제가 몇 번이고 마트 줄을 서는 수고쯤이야 아무렇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며 제 자신을 다독였어요. 이번 겨울 몬테나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한국 전기장판을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전기장판 덕분에 겨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고 오히려 따뜻함 속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차갑던 방 안이 포근한 안식처로 변한 건 단순히 난방을 넘어선 특별한 경험이었답니다. 한국 전기장판은 제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와 편안함을 줬어요. 손끝과 발끝까지 퍼지는 온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밤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덕분에 저는 이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생겼답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준 전기장판 덕분에 저는 앞으로도 한국 제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는 한국의 다른 제품들도 하나씩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도 제가 경험한 한국 전기장판처럼 따뜻한 겨울을 만들어줄 좋은 제품이 있다면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다른 좋은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어떤 한국 제품이 제 삶을 바꿀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